여러분은 지금 김남훈의 인파이팅을 듣고 계십니다. Absolutely wonderful world of sports. Welcome to the wonderful world of sports. 헤이야 헤이야. 이성무의 스포츠 라이프. 네, 스포츠 라이프 책임지고 계신 우리 이성무 이데일리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 만에 이렇게 만났는데 정말 반갑네요. 예, 오늘 근데 무슨 일 있으셨어요? 왜 이렇게 또 아이셔츠에 넥타이에 네. 안 어울리는 복장을 하고 계시나요? 잠깐만요, 안 어울리는 복장. 예. 안 어울려요? 예, 그 헐크 같아요, 헐크. 왜요? 그 금방이라도 와이셔츠 찢을 것 같은, 찢어질 것 같은. 아니, 제가 항상 너무 좀 편하게 오는 것 같아서 네. 오늘은 좀 눈도 오고 네. 한번 분위 좀 잡아보려고 네. 정장에 넥타이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럼 넥타이 좀 똑바로 매시든가. 하다 보니까 불편해서 풀었어요. 눈썹이 드시네. 예, 마치 그 부장님하고 한판 붙을 것 같은 네. 이 무서운 신입사원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군요. 예, 절대 뭐 말을 못 놓을 것 같은 신입사원 네. 같은 후배부와. 예. 그래도 신입사원으로 봐주시네요. 예, 뭐 말을 하고 보니까 좀 이상한 것 같네요. 네. 이상합니다. 자, 본론 들어가 볼까요? 자, 그 FA 시장 프로야구 얘기인데요. FA 시장이 다 끝나고도 여전히 그 스토브 리그가 좀 뜨거운데 이제 트레이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분위기가 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어제 뉴스 보니까 넥센과 두라인이 또 맞트레이드를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프로야구에서 이 스토브 리그의 또 매력 중에 하나가 네. 선수를 서로 주고받는 이 트레이드인데요. 어제 두산과 한화가 트레이드를 했습니다. 넥센이죠. 죄송합니다. 네. 두산과 넥센이 트레이드를 했는데요. 두산의 거포 내야수 윤성민 선수, 그러니까 이 기아의 윤성민 선수가 아니고요. 동명이인입니다. 두산의 윤성민 선수와 또 넥센의 아주 발빠른 외야수 장민석 선수가 서로 유니폼을 바꿔 입게 됐습니다. 네. 일단 이 윤성민 선수 소개한다면은 두산에서 넥센으로 팀을 옮기게 된 이 윤성민 선수는 기아 윤성민 선수하고 이름만 같은 게 아니라 어릴 적부터 친구 사이예요. 네. 예, 그래요? 리틀리하고도 같이 했었던 남다른 인연이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같은 이름을 가진 두 선수의 운명이 최근에는 조금 많이 갈리는 모습인데요. 윤성민 선수는 내야수이면서 입단 당시에 제2의 김동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홈런을 칠 수 있는 네. 이런 내야수이면서 이런 아주 흔치 않은 선수였는데요. 그런데 이 생각만큼 성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넥센으로 트레이드가 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또 넥센에서 두산으로 옮기게 된 장민석 선수는 이름만 들어서는 조금 생소한 선수인데요. 이 선수의 원래 이름은 장기영입니다. 네. 장기영 선수는 야구 팬들에게 아주 친숙한 이름인데요. 이번에 장민석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했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요즘에 프로야구에서 선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바꾸는 개명바람이 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재밌는 게 장민석 선수가 이번에 트레이드된 것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이 선수가 넥센에서 원래 핵심 선수 중 하나였거든요. 네. 절대 내보낼 수 없는 아주 불변의 1번 타자였어요. 불변의 그런데 1번 타자요? 예, 네. 지난 준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또 연장 11회 초에 1사 주자 3루 상황에서 이상한 번트 동작으로 삼진이 되는 바람에 기회를 날려버렸어요. 이른바 총검술 번트. 예, 총검술 유명했었죠. 번트. 예, 그 포털 사이트 검색을 해보면은 아마 동영상도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네. 진짜 이상한 그 총검술을 마치 하는 듯한 번트 동작으로 삼진을 네. 당하면서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결국 그때 실수 때문에 구단에 찍힌 것 아니냐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찌됐건 이 FA 계약은 돈의 싸움이라고 한다면은 트레이드는 머리 싸움이거든요. 네. 이 트레이드 하고 나서 그 선수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서로 비교가 되잖아요, 선수끼리. 특히 우리 팀에서 못했는데 다른 팀에 가서 잘하면은 원래 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이 쓰린 거죠. 예를 들면은 최근 2년 연속 MVP가 된 박병호 선수 같은 경우는 LG에서 넥센으로 트레이드가 된 선수입니다. 네. 그런데 LG에 있을 때는 사실 별 볼 일이 없었어요. 그냥 장타력은 있지만은 힘은 좋지만은 네. 맨날 삼진하고 정확도가 떨어지는 선수였거든요. 네. 그런데 넥센에 와서 전혀 다른 선수가 된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트레이드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진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때 이제 선수들을 보면은 네. 이렇게 트레이드가 됐는데 갑자기 기량이 향상되거나 이런 식으로 될 때가 있는데 네. 왜 그런 걸까요, 진짜? 일단은 팀과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미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박병호 선수를 예를 든다면은 LG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확실한 믿음을 받지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만 못하면은 그냥 바로 2군 내려가고. 2군 내려가고. 예, 또 굉장히 또 잘해야 된다 부담이 많다 보니까 네. 좀
자기 스윙을 제대로 못한 거죠. 자기 편안한 마음으로 야구를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또 내가 삼진당하고 물러나면은 또 2군 내려가겠지. 이런 걱정이 많았던 거죠, 선수에. 네. 또 LG 입장으로도 당장 성적이 필요하니까 네. 계속 기다려주질 못하고 박병호가 안 맞으면은 다른 선수를 또 계속 써가지고 바꾸는 거고. 그러니까 박병호 선수가 꾸준하게 이 안정되게 자기의 경기 감각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넥센은 달랐던 거죠. 넥센은 김시진 감독이 박병호 선수가 오자마자 넌 무조건 우리 팀의 4번 타자 하면서 그러니까 잘 치든 못 치든 계속 4번으로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박병호 선수도 내가 한두 경기 못 쳐도 계속 뛸 수 있구나 경기에 이렇게 네. 마음의 안정감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자신의 어떤 숨겨져 있던 잠재력이 네. 발휘가 된 거죠. 원래 이 박병호 선수가 프로야구 입단 전에 고교야구 네. 때는 4연 타석 홈런을 칠 만큼 이 알아주는 거포였거든요. 네. 그런 잠재력이 한참 동안에 어떤 물 밑에 있다가 이제 넥센에 와서 기량을 만개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선수와 네. 팀과의 궁합이 잘 맞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질문은 질문지에 없던 거 그냥 제가 즉석에서 드린 건데 바로 이렇게 답변을 해주세요. 와, 진짜 정말 이성무 기자 최고다. 예, 그 왜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세요? 그래서 한번 던져봤어요. 네. 말 못하면 어떤 반응 나올까 했는데 와, 질문을 답변 이게 질문지 없는 내용이에요, 청취자분들. 대단하세요, 진짜. 예, 예. 보이는 라디오 하시죠. 예. 자, 그리고 제가 뉴스 보니까 2차 드래프트가 열렸다고 하는데 그 2차 드래프트가 뭔가요? 의외로 굵직한 선수들이 많이 팀을 옮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2차 드래프트가 뭐냐면은요. 각 팀 보호 선수 40명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 가운데 각 팀에서 이제 필요한 선수를 자유롭게 뽑을 네.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냥 데려가는 것은 아니고 이적료를 주고 3명까지 데려오는 건데요. 이번에 2차 드래프트에서 가장 화제가 된 선수는 바로 두산에서 LG로 이적하게 된 베테랑 외야수 임재철 선수입니다. 네. 임재철 선수는 지난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9회 초에 아주 멋진 그림 같은 홈송구로 LG를 좌절시켰던 주인공인데요. 그때 활약에 이 상대 비록 적이지만 그때 활약에 감동을 받았던 LG가 임재철을 뽑아서 우리 팀 선수를 만든 건 아니냐. 적이지만 멋지다. 예, 뭐 그런 건 아니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또 두산에서 왼손 구원투수로 오랫동안 활약했던 이해찬 선수도 NC로 팀을 옮기게 됐는데요. 이번에 이해찬 선수까지 NC로 오면서 지금 손시현, 이종욱, 뭐 이해찬, 그러니까 두산에 원래 있던 베테랑 선수들이 상당수가 NC로 왔어요. 이래서 지금 NC 베어스가 아니냐 이런 NC 얘기도 좀 베어스. 나오고 있거든요. 서동환 선수 어디로 갔죠? 서동환 선수도는 지금 삼성으로 갔고요. 삼성이요? 예, 지금 아무튼 두산이 원래 유망주를 잘 키우기로 네. 유명하다 보니까 각 팀에서 두산의 유망주들을 뭐 다른 선수들을 네. 다 빼가는 지금 그 2차 드래프트 있거든요. 최대 피해자가 저는 서동환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서동환 선수가 얼마 전에 그 사진 공개한 게 있는데 네. 11월 19일 결혼 전문 업체를 통해서 두산 베어스 서동환이 다음 달 결혼 앞두고 웨딩 화보를 공개했다 했는데 네. 신부와 서동환 선수가 예. 두산 베어스 유니폼 아, 그런가요? 이유를 입고 웨딩 포토를 찍었어요. 그런데 삼성으로 가버린 거죠. 잔인하네요. 다시 찍으면 뭐 사진은 다시 찍으면 되니까요. 이거 다시 찍기 힘들어요. 아, 진짜요? 진짜 힘들어요. 네, 그럼 편집 포토샵. 근데 지금 어떡하죠? 두산 베어스 유니폼 입고 웨딩 포토 찍었는데 삼성 갔어요. 네. 네. 뭐 그래도 방출 안 당하고 이렇게 다른 팀에서 기회를 그렇죠. 얻었다는 것만으로도 어찌 보면 서동환 선수로서는 뭐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뭐 사진이야. 예. 다시 찍으면 되니까요. 좀 돈 들여서. 예. 네. 그렇군요. 자, 또 최근에 그 김선우 선수가 방출된 것, 아까 이제 방출 이야기 하셔서 여쭤보는 건데, 김선우 선수가 방출된 것을 놓고 또 말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두산의 토종 에이스로 오랫동안 이름을 날렸던 김선우 선수가 두산 유니폼을 벗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은퇴를 하는 건 아니고요. 김선우 선수를 그러니까 두산이 자유롭게 자유계약 선수로 네. 풀어주는 것이죠. 원래 그러니까 프로스포츠에서 방출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 팀에 필요가 없으니 다른 팀을 알아봐라.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냉혹하게 잘랐다 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건데요. 두산은 원래 김선우 선수에게 명예로운 은퇴와 코치 연수를 제의했다고 해요. 워낙 김선우 선수가 성실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선수인데다 또 선수로서 굉장히 머리가 좋고 센스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미래의 투수 코치 더 나아가서 감독감으로 점 찍은 거죠. 하지만 김선우 선수 본인이 선수를 더 하겠다고 하면서 스스로 방출을 선택했는데요. 김선우 선수 하면은 박찬호 선수와 함께 과거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한 경험도 네, 있고요. 있습니다. 맞아요. 예,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두산에서 3년 연속 10승을 거두는 등 두산의 에이스로서 이름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또 나이는 못 속인다는 얘기가 있죠. 와, 나이 작년- 꽤 되시죠? 지금 37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작년부터 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올해는 겨우 5승에 그치면서 아쉬움을 남겼고요. 거기에 부상까지 겹치면서 좀 결국엔 방출이 되는 신세가 네. 됐는데요. 하지만 김선우 선수 여전히 기량이 살아있고 특히 노련미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다른 팀의 부름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실제로 한화 같은 팀에서 네. 자꾸 한화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화가 김선우 선수 왜 하나 얘기만 하면 우리 김효진 PD도 그렇고 이성무 기자도 그렇고 왜 이렇게 웃어요? 예, 한화가 지금 투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 김선우 선수를 영입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김선우 선수의 몸값이 좀 5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기는 한데 어찌됐건 김선우 선수의 그 몸값만 조율이 잘 된다면 네. 다음 또 시즌에는 하나는 확실히 유니폼- 실탄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류현진 선수가 떠나면서 예, 은총이죠. 은총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김선우 선수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하나 얘기만 나오면 다들 웃으셔가지고. 좋아합니다. 저 하나 팬이에요. 자, 그리고, 아까 이제 두산에 했던 이야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이 두산 같은 경우는 베테랑 선수를 정말 다 정리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즌은 벌써 9명이나 팀을 떠났거든요. 네. 그 가운데 이제 9명 중에 30대 선수가 7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많은 선수를 두산이 한번 날 잡고 정리를 하자. 날 잡고 정리하자. 예, 봄맞이 대청소처럼 한번 제대로 정리하자. 좀 표현이 과격하긴 하지만은 네. 지금 두산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FA로 이정욱, 손시원 선수 내줬죠. 최준석 선수 롯데로 갔죠. 네. 또 2차 드래프트에서 이해천, 임재철, 김상현, 서동환 또 4명 추가로 내보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벌써 7명이 나갔죠. 그러니까 여기에 또 김선우 선수까지 방출을 방출. 하고요. 윤성민 선수는 또 넥센으로 트레이드 시키고요. 네. 그러니까 벌써 지금 9명이 팀을 떠난 거예요. 오. 그 가운데 지금 30대 선수가 지금 7명이나 된 거죠. 네. 두산 구단 측은 유망주 발굴을 통해서 두산만의 야구를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위에서는 너무 무리한 선택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인데요. 게시판 보니까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이 두산은 대체 무슨 깡으로 다 내보냈을까요?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9명 선수 이렇게 나열을 했을 때 진짜 대단한 선수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내보내면 누가 야구하자 했는데 실질적으로 올 시즌 두산 야구를 이끌었던 선수는 이 선수들은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이 선수층이 풍부한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손시현이 없으면 어떻게 야구를 하자 했는데 사실 아주 정확한 분석이면서도 좀 냉철하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손시현이 없으면 누가 야구를 하냐 하는데 사실 올 시즌 두산의 유격수는 김재호 선수였고요. 네. 이종욱이 없으면은 누가 야구를 하냐 하는데 올 시즌 사실 주전 중견수는 정수빈 선수였어요. 네. 근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두산이 이 선수들 없어도 충분히 야구를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자신감이 있는 거죠. 두산의 야구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한다면은 화수분 야구입니다. 그러니까 화수분 야구. 선수를 계속 내보내도 유망주들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그 자리를 메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산 입장에서는 그런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주축 선수들을 한꺼번에 내보내도 실제로 젊은 선수들로 공백을 메울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선수의 공백을 저렇게 메울 수 있다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운동이라는 게 꼭 체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경험이라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베테랑을 내보내는 것이 베테랑이라는 게 단지 어떤 실력을 떠나서 팀에서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하거든요. 네. 특히 김선우나 이종욱, 손시현 같은 선수들은 어린 선수들을 잘 이끌고 있던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리더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선수들이 불안하고 마음의 동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특히 젊은 선수를 하더라도 당장 지금은 출전 기회를 얻겠지만 내가 나이를 먹으면은 나도 저 선배들처럼 우리 팀에서 쫓겨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 불안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려의 목소리도 굉장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시즌 두산의 행보가 더욱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노장 선수들을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하고 네. 새로 젊은 피들을 다시 수혈하겠다. 전면적으로 개혁을 했는데 정말 어떤 성적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외국인 선수들의 거치도 대부분 결정됐죠. 누가 남고 누가 떠나나요? 일단 넥센은 2명의 외국인 투수인 나이트와 네. 베네켄과 모두 계약을 마쳤습니다. 또 롯데도 유먼과 옥스프링과 또 두 선수 모두 재계약을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SK나 NC 역시 기존 용병들과 모두 재계약하겠다는 방침을 굳혔습니다. 또 LG 역시 리즈와 주키치 모두 재계약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네. 반면에 이제 두산은 외국인 선수 2명 가운데 니퍼트하고만
재계약을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니느님이라고 불리거든요. 리퍼트가. 왜 니느님이에요? 예, 그러니까 리퍼트 플러스 하느님. 하느님. 예, 그래서 팀의 아주 확실한 에이스라고 해서 에이스다. 니느님이라 불리고요. 삼성 역시 반델 헐크라는 선수를 반드시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반면에 하나는 이 바티스트와 이블랜드 두 선수를 모두 포기를 했어요. 더 좋은 선수 잡겠다는 건데 역시 돈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니까 더 좋은 선수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기아 역시 두 명 모두 바꾸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들 지금 특히 바티스타나 소사 같은 선수들은 공이 빠르고 또 한국 무대 경험도 있고 나름대로 잘 던졌거든요. 제 생각에는 어쩌면 다른 팀에서 러브콜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외국 선수들도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돼가는데 정말 이 야구가 또 시즌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트레이드 소식이라든가 선수들의 이동 이런 것들이 계속 뉴스에 나오는 프로야구 참 부럽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WWA는 뭐 이게 선수 이동 소식이 없나요? WWA도 선수가 10명이 안 되는 관계로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봉고차 한 대로 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아이고야. 자, 그럼 잠깐 축구 이야기도 한번 살짝 해볼까요? 최용수 FC 서울 감독이 어제 아시아 축구연맹 올해의 감독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시상식이 열렸는데요. 최용수 감독이 올해의 감독상의 수상자가 됐습니다. 최용수 감독은 올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FC 서울을 준우승으로 이끌면서 지도력을 인정받았는데요. 청취자분들이 아니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준우승팀 감독이 왜 상을 받냐? 그럼 우승팀 감독이 상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궁금해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차지한 팀이 뭐 아시겠지만 중국의 광저우 헝다라는 팀입니다. 그런데 이 팀 감독이 이탈리아 사람인 리피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아시아 이 올해의 감독상은 아시아인에게 주는 상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최용수 감독에게 상이 돌아간 것입니다. 최용수 감독은 뭐 여러 명의 후보들이 있었는데 압도적인 표를 받아서 수상에 영예를 안았고요. 한국 감독이 AFC 올해의 감독상을 수상한 것은 지난해 김호곤 감독에 이어서 2년 연속이고요. 총 지금까지 6명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뭐 차범근, 허정무 같은 또 쟁쟁한 또 박종원 감독 같은 이런 쟁쟁한 분들이 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한국 여자 19세 이하 대표팀도 이번에 상을 받았다고 하던데요. 사실 여자 축구에 대한 관심이 좀 적어서 이 소식에 묻히긴 했는데요. 올해 한국 축구에서 가장 큰 쾌거 중 하나는 바로 이 19세 이하 대표팀이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무패로 우승을 한 것입니다. 지난 10월 중국 난징에서 열린 AFC 19세 이하 여자 챔피언십에서 한국 19세 이하 대표팀이 무패로 우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열리는 20세 이하 여자 월드컵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국 19세 이하 여자 대표팀이 올해의 아시아 대표팀 여자 부문 상을 받게 된 거죠. 또 이 대회에서 8골을 터뜨리면서 득점왕과 MVP를 차지한 장슬기 선수는 AFC 올해의 청소년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올해의 청소년상을 수상한 것은 2010년 여민지 선수에 이어서 한국 선수로는 두 번째 수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오늘 K리그 클래식 우승팀이 가려진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울산이 거의 9분응선을 넘었거든요. 만약 오늘 부산과 경기를 치르는데 오늘 경기에서 이기면은 K리그 통산 3번째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지금 2위인 포항과 승점 5점 차로 앞서 있기 때문에 뭐 승리를 한다면은 승점 3점을 더하면은 자력으로 우승을 확정짓게 됩니다. 또 지금 경기가 열리고 있을 텐데요. 포항과 서울의 경기에서 포항이 이기지 못하더라도 울산의 우승이 확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울산의 우승 거의 확실시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만약 이번에 우승을 하게 되면은 2005년 우승 이후 8년 만에 K리그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8년 만에 우승 참 좋겠네, 우승하면 정말. 그렇습니다. 뭐 울산 현대 아닙니까? 얼마나 또 보너스 많이 나오겠습니까? 보너스, 예. 프로는 돈이니까요. 프로는 돈이니까요. 자, 이렇게 이성무 기자와 함께 스포츠 라이프 채워보고 있고요. 잠시 노래 듣고 와서 또 K리그 축구 얘기도 좀 더 해보고 농구 이야기도 좀 해볼까 합니다. 자, 3부 스포츠 라이프 긱스의 오피셜리 미싱 유 이 노래 듣고 갈게요. 네, 긱스의 Officially Missing You 들려드렸고요. 게시판 보니까 인도 양빅 아이님께서 김나무 씨 공도 좀 차나요? 그러니까 와이로님께서 링 안에서 사람을 차는 걸로 알고 있어요. 라고. 이성무 기자도 공 좀 차시나요? 아니요, 저는
뭐 공하고는 안 친합니다. 골프. 운동하고 안 친합니다. 골프도 하세요? 골프는 이제 가끔 뭐 키가 크시니까 골프와도 잘하실 것 같아요. 근데 잘 못 칩니다. 예. 축구나 야구는요? 예, 잘 못합니다. 운동하고 안 친합니다. 농구는요? 좀 어깨 수술을 받아가지고요. 팔이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네. 예, 이게 좀 공을 던지고 옛날같이 이렇게 좋아하는 거 참 좋아했었는데 이제는 어깨 어쩌다 다치셨어요? 이게 자전거 타다가 이게 넘어져가지고 인대가 나갔어요. 그래서 아이고. 한 몇 달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다 난 줄 알았는데 보니까 팔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공을 그러니까 뭐 장난삼아라도 던지잖아요. 네. 농구공 하나 굴러오면 이렇게 던지는데 농구 골대까지 못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농구는 하지 말아야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계속 영구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런 건 그러니까 이게 아니겠죠? 재활을 잘해야 된다고 했는데 네. 이게 뭐 운동선수 같이 재활을 뭐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예 결국엔 뭐 이렇게 살아도 크게 불편한 거 없습니다. 네. 이렇게 좀 이 머리 크기도 사는데요. 뭐. 훈훈하게 마무리 좀 해보려고 했는데 예. 어떡하죠? 불쌍해서. 자, 지금 저희가 그 축구 이야기 하다가 잠깐 음악 듣고 나왔는데요. 자, K리그, 프로축구.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야구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승팀도 이렇게 막 나오고 그랬었는데, 뭐 화제가 별로 안 돼요. 일단, 야구에 밀리는 거 맞고요. 그러니까 야구가 워낙, 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뭐 트레이드나 이런 비시즌에도 이렇게 네. 어떤 뜨거운 소식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프로축구가 확실히 기가 죽는 게 맞고요. 한국은 또 이 축구 특성상 프로축구보다는 대표팀 경기나 네. 이 해외 진출 선수 네. 이런 거에 더 열광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가려지다 보니까 프로축구가 이제 관중도 적고 관심도 적고 그런 거죠. 특히 이제 중계 같은 거 보면은 거의 중계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야구하고 겹칠 때는 이제 야구가 우선이 되는 거다 보니까 프로축구는 이제 중계가 많이 안 되고. 그런데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이런 거 해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시청률이 훨씬 더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새벽에 하는데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다른 프로하고 겹치지가 않잖아요. 다른 스포츠하고 네. 뭐 야구하고 겹칠 일이 없으니까 이제 그 온전한 시간에 그 저녁 시간에 볼 수 있는 거고. 일단 우리나라 많이 직장인분들이나 이렇게 주말에 호프집 같은 데서 모여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경기 보면서 같이 치맥 먹고 이런 게 또 이런 문화도 많이 있어요. 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같이 얼마 이렇게 전에 보더라고요. 저 시내버스를 탔는데요. 초등학생이 버스 타고 올라와서 친구랑 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경기 봤는데 재밌었다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요즘엔 또 축구 게임들이 많거든요. 네. 뭐 풋볼 매니저라던가 뭐 이것저것 뭐 위닝 같은 뭐 아무튼 네네. 다양한 축구 게임들이 많다 보니까 어린이들도 어린 학생들도 이런 낯이 익은 거죠. 잉글랜드 축구 프리미어리그 선수들, 해외 네. 축구 선수 이름이나 뭐 굳이 무슨 베컴이나 네. 뭐 이런 호날두나 이런 유명한 선수 말고라도 웬만한 선수들 다 아는 거예요. 그런 게임만 조금 더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더 친숙한 거죠. 네. 사실 국내 프로레슬링 같은 경우도 종종 중계를 해요. 네. 중계를 하는데 평일 밤 11시 반 네. 또는 주말 밤 12시 30분 네. 이렇게 하니까 그 경기를 대회를 한번 보려면 1박 2일로 봐야 되는 거죠. 12시간 넘어가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오히려 미국 프로레슬링 같은 경우는 이제 평일 저녁, 금요일 저녁 9시 뭐 이렇게 해주거든요. 시청률 꽤 잘 나와요. 아, 그런가요? 예, 특히나 제가 해설하고 있는 WWE 스맥다운은 엄청난 시청률을 자랑합니다. 역시 해설자분이 이 파워가 있으시니까. 그렇죠. 예. 특히나 저 같은 경우 프로레슬러 선수 출신의 해설자로서 네.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전문 지식을 이용해서 해설하다 보니까 네. 좀 끌어주세요. 예, 저 재밌게 보고 있어요. 감동. 그게 아니라 좀 재밌게 정말 끌어달라고. 듣고 있는데. 이렇게 자랑을 하면 역시 김남우 씨 또 이렇게 밀밥을 까고 있네요.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주셔야지. 근데 네. 뭐 이건 뭐 농담이 아니라 정말 재밌습니다. 그 해설이 경험에서 나오는 해설이다 보니까 저 철제 의자를 맞아본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왜 안 믿겠어요. 네. 아무리 프로레슬러 뭐 이렇게 뭐 이론에 빠삭하신 분들도 네. 있겠지만은 아니 직접 맞아본 사람이 얘기하는데 아는 거죠. 그걸 더 네. 신뢰가 가는 거죠. 꼭 그런 제 경험치를 인정하는 말씀하시면서 철제 의자로 맞은 이야기를 그 사를 꺼내주시는 의도가 참으로 궁금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우승팀 얘기, K리그, 예, 우승팀 이야기도 해봤는데요. 자, 그 우승팀만큼이나 뭐 어떤 팀이 2부 리그로 강등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높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K리그가 지금 14개 팀이 있는데요. 여기서 13위하고 14위는 자동으로 2부 리그로 강등이 네. 되고요. 12위는 2부 리그 1위 팀하고 플레이오프를 치러서 네. 사느냐
아니면 떨어지느냐. 와. 이 단두대 싸움을 또 벌여야 돼요. 네, 그런데 지금 매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최대 2팀, 최소 2팀, 최대 3팀이 떨어지는데 네. 지금 경남, 대전, 강원, 대구 이렇게 지금 경기 각 팀들이 네. 지금 강등권 탈출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남 11위가 경남인데 오늘 만약 대전을 이기면은 사실상 1부 리그 생존을 확정짓게 됩니다. 네. 반면 대전이 경남을 이기게 되면은 강등권 싸움은 끝까지 혼전 속으로 또 빠져들게 되는데요.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우승은 이미 울산이 거의 99% 네. 확정이 된 상태거든요. 뭐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강등권 싸움이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1부 리그에 있다가 2부 리그로 내려가면 네. 슬플 것 같아요. 슬픈 게 아니라 좀 걱정이 만약에 여기서 2부 리그 내려가면 팀 해체해버리면 어떻게 하나. 우리는 2부 리그 못 내려가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네. 이게 시민구단이라는 게 워낙 기반이 약하고 네. 어떤 재정적으로도 취약한 팀들이 많기 때문에 2부 리그에서 뛸 바에는 차라리 그냥 우리 안 할란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같이 아주 전통과 역사가 오래된 팀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2부 리그 자체로도 또 흥행이 되기 때문에 네. 어찌됐건 운영이 잘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2부 리그는 사실 거의 뭐 그들만의 리그예요. 그렇다 보니까 2부 리그에 떨어지게 되면은 이 팀들이 그때까지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좀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농구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프로농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요즘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략 설명 좀 해주시죠. 워낙 한국이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다 보니까 네. 네, 아주 정리 좀 한번 해주십시오. 네, 지금 프로농구 판세는 3강 4중 3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3강 4중 3약. 예, 그렇습니다. 세 팀이 SK, 모비스, LG를 3강으로 꼽을 수 있고요. 뭐 다른 팀들은 그냥 그저 그렇습니다. 네, 그죠. 일단 지난 시즌 정규리그 우승팀. 아까부터 네. 굉장히 냉철하게 말씀하시면서 눈도 깜빡 안 하세요. 네? 예. 이 냉혈한. 눈에 뭐가 들어갔나 본데요. 예. 네? 정규리그 우승팀 서울 SK가 14승 4패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네. 그 뒤를 창원 LG와 울산 모비스가 따르고 있습니다. 이 세 팀이 지금 선두 싸움을 벌이고 있고요. 플레이오프에 올라갈 6강 기준으로 본다면은 4위 부산 KT, 5위 전주 KCC, 공동 6위 서울 삼성과 인천 전자랜드가 4중으로 평가할 수 네. 있습니다. 3약은 이제 밑에 있는 고양 오리온스, 안양 KGC, 원주 동부를 들 수 있는데요. 오리온스가 8위, 또 안양 KGC가 또 원주 동부가 9위에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인삼공사하고 동부는 불과 2년 전에 챔피언 결정전에서 만난 팀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최하위에서 탈꼴찌를 노리는 신세가 됐으니까 그렇군요. 격세지감이 느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농구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저는 농구 대잔치 시절 경험했던 그 세대거든요. 그렇습니다. 토요일 날 황금 시간대 텔레비전을 틀면 허재 네. 이런 선수들이 나서 막 농구를 하고 또한 이 평일 월화였죠. MBC 드라마 네. 마지막 승부 장동건 그렇습니다. 나오고 예. 심은하 나오고 그걸 보면서 정말 온 국민이 프로농구에 빠져 있었고 농구에 빠져 있었고 또 슬램덩크 같은 만화도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진짜 농구 했었고 그 대학교에 있는 그 농구 그 장에서도 애들이 막 서로 농구하겠다고 네, 그렇죠. 하다 서로 술 먹고 싸우고 그랬었는데 예. 너무 열기가 좀 식었어요 농구가. 그러니까 예전에 뭐 현대 삼성 라이벌전이라던가 네. 뭐 연세대 고려대 네. 뭐 이런 경기가 열린다 그러면은 진짜 길 다니는 차가 눈에 띄게 줄 정도로 네네. 당시에 농구 인기가 정말 대단했고요. 뭐 제 기억에 잠실 학생체육관이나 뭐 잠실 실내체육관 같이 어떤 농구 대잔치가 열렸던 경기는 늘 이 팬들로서 가득 찼던 네.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일반 국민들에게 이제 지금 떠오르는 농구 선수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마 제 생각엔 지금도 이충희, 허재, 뭐 한기범, 뭐 문경은, 이상민 이런 사람들 이름이 나올 거예요. 우지원 네. 이런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선수들 지금까지 얘기한 사람들 중에 선수로 뛰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네. 은퇴를 했고요. 지금 프로농구 스타 선수를 꼽으라면은 울산 모비스의 양동근이나 원주 동부의 김주성이나 서울 삼성의 김승현 같은 선수인데요. 네. 이 선수들이 일반 국민들에게 그렇게 확 다 와닿지 않아요. 뭐 양동근 네. 하면 가수 양동근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맞아요. 있는데 프로레슬링도 네. 이야기하면 다 김일, 이왕표 이야기를 하지. 네. 김남훈, 뭐 김민호, 김남석 누군지 모르잖아요, 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프로농구 팬들 사이에서는 이 선수들이 아직 스타지만은 뭐 대중적인 인기는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들에 비해서 확실히 떨어지는 거죠. 네. 이게 프로농구 자체 인지도도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 선수들이 리그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프로농구의 주축은 솔직히 인정하기는 싫지만
용병 선수들이거든요. 외국인 선수. 외국인 선수.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가 경기를 지배하다 보니까 이들 선수들은 스타긴 하지만은 정작 눈에 잘 안 띄는 거예요. 경기 중에서. 네. 그러니까 올해 좀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는데 이승준, 이동준이라는 혼혈 형제 선수가 있습니다. 네네. 예, 이승준 선수는 지금 동부에서 뛰고 있고 이동준 선수는 삼성에서 뛰고 있는데 이 두 선수가 올해 초에 홍대에서 술을 먹다가 이 취객하고 시비가 붙었어요. 폭행 시비. 예, 폭행 시비가 붙었어요. 그런데 이제 취객이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네. 이 두 선수가 이 192m가 되는 선수들이거든요. 한 번을 못 덤비는데 술에 취하니까 덤비는 거죠. 잠깐만. 키가 2m 가까이 되는 그 농구 선수에게 예. 술 먹고 덤볐다는 거죠. 그렇죠. 술 취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알코올은 바보를 용감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더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몸싸움이 붙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한국 사람 친다 이렇게 떠들고 다닌 거예요. 그 와중에 민족 예. 감정을 그러니까 머리가 짧은 데다가 또 이 선수도 혼혈이니까 네. 외모가 뭐 미국 사람 같이 네. 생긴 거죠.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사람 친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리는 거예요. 네. 다 술 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변이. 네. 그러니까 그리고 경찰이 와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이 농구 선수인데 알아보면은 일이 잘 풀릴 텐데 이 선수 경찰들도 몰랐던 거예요. 네. 그래서 경찰에서 유치장 신세지고 아하. 조사하고 농구 선수다. 강동희 감독이 그래서 왔어요. 강동희 네. 감독 보고 안 거예요. 농구 선수구나. 농구 선수구나. 그러니까 강동희 감독도 그 다음날 이제 제가 기자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자리에서 아니 이승준 같은 선수는 이게 딱 보면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농구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한탄을 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승준 선수가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선수예요. 농구장 가면은 여성 팬들도 가장 많고 네. 예, 굉장히 잘생겼고 그런데 일반 팬들에게는 듣보잡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과장된 얘기, 네. 과장된 편이긴 하지만은 그 정도라는 거죠. 그게 좀 네.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농구는.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전에 그 마지막 승부 이런 드라마 히트 쳤을 때 네. 정말 농구 인기 대단했었고 저는 근데 그 드라마의 한 장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장동건이라든가 그 극중 배우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이제 감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네 키 몇 센치야? 그러면서 키 큰데 하면서 위아래로 쳐다보는데 네. 사실 키가 큰 편은 아니잖아요. 장동건 그렇죠. 씨가. 예. 그런데 극중에서만 188 막 이렇게 나오니까 위아래로 한참을 쳐다보는데 그게 짧은 상태에서도 몸을 이제 일부러 이제 많이 정말 올리는 것처럼 얼굴 올리는 것처럼 하는 그 포즈가 재미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만큼 그 농구가 드라마의 소재, 만화의 소재, 또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어떤 대화의 어떤 그 메인 소재로서 작용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런 인기들이 사라졌다는 거. 또 똑같이 비인기 스포츠 종목 완전히 저 같은 경우는 비인기 스포츠 종목인 프로레슬링에 종사한 사람 입장에서 네. 좀 아쉽네요. 아하. 많이 아쉽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 농구가 너무 외국인 선수에게 의존하다 보니까 오히려 재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냥 아예 쟤도 확 없애버리면 안 되나요? 네, 뭐 그렇게 얘기하신 분 정말 많습니다. 아니 그냥 우리끼리 하자. 토종 선수들끼리 하고 그러면 네. 그 중에 잘하는 선수는 스타가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네. 농구 팬들의 눈높이가 이 외국인 선수들의 뛰어난 운동신경이나 네. 탄력에 많이 길들여져 있습니다. 길들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덩크슛을 해도 외국인 선수들이 하는 거랑 국내 선수들이 하는 거랑 확 다르거든요. 그렇죠. 예, 외국인 선수들이 하면은 외국인 선수들이 빠지면 사실 한국 농구의 이 프로 리그의 수준이 확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농구가 그 서양에서 만들어진 거고 키 크면 클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니까 네. 외국인 선수와 한국인 선수와의 그 기량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거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외국인 선수가 있으면은 전력이 평준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 선수들 중에 잘하는 선수는 결국에는 극소수잖아요. 숫자가 적죠. 근데 그 선수가 가면은 그러면은 만약에 용병이 없다면은 국내 선수 잘하는 선수 아주 걸출한 선수 한두 명을 보유하는 팀이 계속 우승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전에 기아 같이, 네. 그러니까 기아 자동차 같이 네. 허재, 한기범, 김유택을 계속 데리고 있으니까 몇 년 동안 계속 우승을 하잖아요. 다른 그렇죠. 팀은 다른 팀 같은 경우는 우승하기가 되게 힘든 힘들어지고.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측면을 그런 보완해 주는 게 네. 바로 이 외국인 선수라는 거죠. 거기다가 외국인 선수가 있으면은 국내 선수들의 몸값 상승을 이 몸값이 오르는 것을 네.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뭐 지금 프로야구만 해도 몸값이 벌써 100억에 육박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외국인 선수를 2명밖에 안 뽑다 보니까 이 잘하는 국내 선수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잘하는 국내 네. 선수의 몸값이 올라가는 건데 농구도 만약에 외국인 선수가 없다면은 뭐 올해 뽑힌 김종규나 김민구 같은 걸출한 신인들이 아마 몸값이 뭐 수십억, 10억 이상, 뭐 수십억 이렇게 달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외국인 선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해주는 측면이 있는 거죠.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뭐 이제 몸값 같은 경우도 이 스포츠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상태에서 선수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는 좋겠습니다만 단순히 그 숫자 싸움 때문에 숫자가 적기 때문에 과다한 금액이 지불된다면 어떻게 본다면 이 점점 인기가 예전보다 못한 상태에서 그런 것들도 오히려 그 마이너스 효과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야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명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올림픽 금메달도 땄고 WBC 같은 세계 대회에서 네. 뭐 4강에도 들고 준우승도 하고 이렇게 세계의 어떤 정상급이라는 이런 자랑스러운 어떤 자부심이 있어요. 그렇다 네. 보니까 선수들도 그럼 그에 대한 걸맞은 대우를 해줘야 된다. 해주십시오.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 농구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 세계 무대에서는 한국이 완전히 변방이거든요. 네. 세계 선수권 대회도 정말 몇 년 만에 나갔고 심지어 아시아 무대에서도 뭐 좀 결승에도 못 오르고 3위를 했다 그래서 이번에 막 하이파이브하고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물론 그 나름대로는 좋은 성과였지만 아니 예전에는 뭐 우리나라 농구 아시아 최강대 뭐 이런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그쵸, 그게 예. 예전이군요. 뉴델리 진짜. 아시안 게임이나 뭐 네.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 때는 금메달을 따고 중국을 꺾고 금메달을 네. 따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는 중국한테 밀리는 것은 물론 뭐 중동 팀, 뭐 이란이나 요르단이나 네. 이런 팀들한테도 이제 밀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는 굉장히 좀 잘해서 좋은 성적을 네. 거두기는 했지만은 어찌 됐건 한국이 뭐 선수들이 제대로 어떤 좀 정당한 몸값을 받기 위해서는 조금 국제적인 어떤 경쟁력도 갖춰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또 최근에는 농구가 50 논란으로도 뜨거운 어떤 감자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일인지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문제의 오심은 지난 20일 오리온스 대 SK의 경기에서 나왔는데요. 오리온스가 4쿼터 중반까지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이 SK 선수의 헐리우드 액션에 속아서 네. 잘못된 파울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오심이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나왔습니다. 2번이나요? 그러니까 네. 오리온스 선수들이 정말 열린 거죠, 뚜껑이. 네. 감독이나. 그래서 항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 항의를 하니까 심판이 이번에는 테크니컬 파울을 주면서 네. 감독을 아예 퇴장시켜 버렸어요. 오. 이게 오심이 왜 무섭냐면은 그 순간에 어떤 뭐 점수가 오가는 것도 있지만은 경기 흐름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심으로 해서 이득을 본 팀은 사기가 하늘을 찌르는 반면에 오심을 해서 불이익을 본 팀은 그야말로 바닥으로 추락하는 거죠. 분통 터지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승패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이 멘붕에 빠진 오리온스 선수들이 SK에게 역전패를 당했어요. 네. 10점까지 앞서고 있다가. 그러니까 오리온스는 오심 때문에 우리 승패가 뒤바뀌었으니까 경기를 다시 하자, 재경기를 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프로농구 연맹은 심판 판정이 오심이었다는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했고요. 하지만 재경기는 그런 규정이 없다라는 오.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또 오리온스는 계속 반발하면서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건데요. 네. 농구계에서도 의견은 다릅니다. 아니 오심이 있어서 승패가 엇갈렸으면은 승패 영향을 받았으면 네. 무조건 재경기 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 반면에 뭐 악법도 법이라는 얘기도 있듯이 뭐 잘못된 판정도 어쨌든 판정이 내려지는 거니까 네.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어찌됐건 KBL 입장에서는 사실 뭐 오심이 나올 때마다 재경기를 하게 되면은 정상적인 리그 운영이 힘들어지니까 그렇겠네요. 네. 여러 가지로 좀 고충이 있습니다. 사실 어느 스포츠 종목이나 그 50 논란은 있는데 농구가 유독 그런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요. 감독이나 선수의 항의도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 50 논란을 줄일 수가 있을까요? 예, 뭐 사실 프로농구에만 오심이 있는 건 아니죠. 뭐 프로야구에도 오심이 있고 그렇죠. 프로축구도 오심이 있고 뭐 격투기에도 50이 있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뭐 이번에 판정 논란도 뭐 있고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프로농구에 오심 논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코트가 이제 좁은 코트에서 10명의 선수가 빠르게 왔다 갔다 하고 몸싸움도 많고 네. 또 다른 종목보다 점수도 훨씬 많이 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심판들이 짧은 시간에 파울을 정확하게 보기가 어려운 거죠. 뭐 오심은 한국뿐만 아니라 뭐 농구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 NBA에서도 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달라진 것이 뭐냐면은 예전에는 심판들이 못 보고 지나가는 것이 정말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심을 해도 뭐 중계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는 TV 중계 기술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카메라가 곳곳에 설치되다 보니까 이제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속일 수도 없고 시청자들은 다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코트에서 어떻게든 뭐 오심이라고 해가지고 뭐 넘어갈 수 있겠지만은 뭐 심판 판정에 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뭐 권위적으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은 이 시청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심판들이 못 보고 지나가는 것을 슬로우 비디오로 다 보여주니까 뭐 시청자들 입장에서 답답한 거죠. 답답하죠. 또 그러니까 논란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오심도 경기의 일부다 이런 얘기가 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포츠계의 전통적인 입장이었는데요.
요새는 워낙 TV 중계 기술이 발전한 데다 또 정정당당한 승부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당위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최근에는 이 오심이 나오면은 저기 승부 조작하고 연관이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또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더 정확하게 판정을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죠. 네. 그렇다면 오심 논란을 없앨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나요? 예, 일단은 뭐 인간의 감각만으로는 정확한 뭐 판단을 내리는 게 한계가 있어요. 네.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인간이 하는 일은 뭐 인간이 하는 내리니까 잘못된 판정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네. 얘기가 뭐 늘 나오는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과학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네. 뭐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만 해도 꼭 NBA뿐만 아니라 메이저리그나 뭐 NFL 미식축구 같은 경우에서도 비디오 판독을 네.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 프로배구에서도 감독이 요청을 하면은 비디오 판독을 해서 이 네. 판정이 뒤집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프로농구에서도 일부에서는 지금 쓰고 있는데 네. 비디오 판독을 좀 확대해서 도입을 한다면은 정확한 판정이 가능해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이런 거 좀 더 확대하면 안 될까요? 많이 좀 쓰고 그러면? 근데 네. 이제 좀 고충이 있는 게 비디오 판독을 도입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비디오를 봐야 되니까 네. 경기 흐름이 자꾸 끊기게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스포츠에서 흐름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러네요. 이기는 흐름에선 경기를 끊으면 안 되잖아요. 사실 네. 의도적으로. 그런데 만약 지고 있는 팀이 상대 팀의 어떤 흐름을 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비디오 판독을 신청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걸 이제 악이용한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악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경기 흐름도 중단되고 경기 흐름도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네. 어떤 생각지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기 격투기 때문에 같은 경우도 네. 이제 선수들이 몸에 물이 많이 묻어 있으면은 네. 레프리가 잠깐 경기를 중지시키잖아요. 그렇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네. 이제 지고 있을 때 최대한 많이 휴식을 하려고 막 몸에 막 물을 뿌려서 그러면 계속 인터벌이 걸리는 거죠. 레프리가 몸에 있는 물 닦아주고 그러면서. 예, 사실 그게 그 지고 있는 선수 입장에서는 그 10초, 15초도 아주 소중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급소 맞았다고 일부러 뭐 그렇죠. 그걸 해서 네. 시간을 버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자기가 불리할 때. 그래서 좀 그 대안으로 무제한으로 이 비디오 판독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뭐 1쿼터에 몇 번, 한 경기에 몇 번,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네. 된다. 이렇게 좀 그게 이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건데요. 뭐 KBL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부정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이성무 기자와 함께 프로 축구, 프로 야구, 농구까지 다 살펴봤는데 정말 박학다식 하시고 달변이시고 준비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잠깐 그 질문지 없는 질문도 했는데 정말 답변도 술술하시고 정말 전문가 기자 맞으시군요. 감사합니다. 예, 이 이야기를 제가 한 2달 만에 해드리네요. 예, 국민TV에서도 이 점을 좀 알아주시고 예, 좀 많이 배려해 주십시오. 뭘 배려해줘요? 출연료 인상? 알겠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해주신 이성무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람은 시리고 눈발도 날리고 이제 완전히 겨울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죠? 웅크리고 있는다고 움츠러든다고 추위가 달아나지 않는다는 거 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활기차게 인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다이나믹 듀오의 새끈해 들려드리면서 저 김남은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만나시죠. 1, 2, 3, 파이어! Rhythm 잘 타대 원성 kickflip 성생도시 남의 전곡고 flow 공연 끝 복부 쪽에 묻어있는 립스틱 여기는